안녕하세요. 구건석 성형외과 대표원장 구건석입니다. 오늘은 쌍꺼풀 수술 총정리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쌍꺼풀 수술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될 정보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쌍꺼풀 수술은 성형수술 가운데 가장 흔히 하는 수술이지만 모든 성형외과 의사들이 얘기하듯이 쉽지 않고 까다로운 수술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녹록지 않은 수술이죠. 이렇게 쌍꺼풀 수술이 쉽지 않은 이유로는 첫째, 눈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그런 구조물이 아니고 움직이는 구조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은 양쪽에 있기 때문에 대칭을 맞춰야 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또 전제 조건이지요. 세 번째 이유로는 눈은 그 주변에 이마라든가 얼굴이라든가 눈가, 콧등 이런 주변 조직과 연결되어서 노화가 같이 이렇게 일어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눈만 수술했을 때 주변 구조물과 또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결과를 간혹 얻게 됩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해서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상당히 경험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로는 매몰법이냐 절개법이냐 하는 것입니다. 수술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쌍꺼풀을 할 때 절개법보다는 매몰법을 선호합니다. 네, 그 이유는 당연히 회복이 빠르고 라인이 비교적 자연스럽게 나오면서 크게 잘못될 염려가 적다 하는 것과 재교정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쉽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편 단점으로는 빨리 이제 풀릴 수 있다는 것과 시간이 가면서 쌍꺼풀이 점점 줄어드는 그런 경향이 있지요. 한편 절개법은 이와 반대로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잘못됐을 때 교정하는 것이 좀 까다롭고 수술에 대한 부담감, 또 회복 기간에 대한 또 부담감, 여러 가지 부작용 발생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죠. 장점은 잘 풀리지 않고 쌍꺼풀의 패턴과 크기, 이런 모양새를 임의로 쉽게 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각 사람마다 그 눈에 매몰법이 더 적합한지 절개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복합적인 그런 판단력을 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각 사례들을 보면서 각각 매몰법과 절개법은 어떤 눈에 적합한지 또 어떤 결과를 얻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몰법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검은 눈동자의 3분의 1 정도가 덮여서 좀 눈이 답답한 느낌을 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하되 눈매 교정을 함께하는 비절개 눈매 교정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았을 때도 날씬하고 눈썹과 눈 사이 간격도 비교적 잘 확보가 되어서 쌍꺼풀 하는데 큰 무리가 없었었고 수술하고 한 7달, 7개월이 지난 후에도 쌍꺼풀 라인이 선명하게 잘 유지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눈을 감았을 때도 수술 자국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도 역시 눈꺼풀이 비교적 얇고 이전 사례에 비해서는 눈두덩이에 지방이 없어서 좀 꺼진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썹과 눈 사이 간격도 비교적 잘 확보가 되어서 쌍꺼풀 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눈이어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고 역시 수술 후 5개월 지났는데 쌍꺼풀 라인이 잘 유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 주름이 여러 겹으로 지는 그런 눈이었는데요. 눈도 비교적 잘 크게 뜨고 있는데 라인을 하나로 정리했으면 좋겠다 해서 눈두덩이도 그렇게 두껍지 않고 보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으로 수술을 했는데 라인이 잘 정리되고 선명하게 라인을 잡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눈두덩이가 이제 비교적 날씬한 편이고 그 다음에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그 다음에 눈 뜨는 힘이 평균 이상은 됐을 때 매몰법에 아주 적합한 그런 사례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요. 한편 눈 뜨는 힘이 좀 약했을 때에는 매몰법으로도 눈을 크게 뜰 수 있도록 근육을 조이는 그런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분은 60대 여성으로 이제 좌측에는 쌍꺼풀이 있는데 우측에는 쌍꺼풀이 없죠. 그래서 대칭을 만들기 위해서 한쪽만 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럴 때 한쪽 눈만 수술하기가 좀 썩 내키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하면 눈꺼풀 처짐이 상당히 심해서 매몰만으로 양쪽의 대칭을 잘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몰로 간단하게 하고 싶어 해서 한쪽만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2달 후의 모습인데요. 아직까지 약간 이쪽의 라인이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이게 좀 더 가라앉아가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라인과 또 눈매는 상당히 또렷해졌고 눈틀도 잘 드러나고 있어서 비교적 성공적인 그런 수술 사례여서 한번 같이 나눠봤습니다. 다음 사례는 사실 매몰법에는 좀 부적합한 그런 눈이었는데 환자 본인이 강력하게 원해서 수술을 했으나 역시 자연스럽고 예쁜 그런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보면은 눈썹과 눈 사이 간격이 상당히 좁고요. 좀 두툼하고 인상이 좀 무거워 보이죠. 그래서 한눈에 봐도 좀 두꺼운데 매몰법을 하다 보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쌍꺼풀이 작고 안으로 묻히고 점점점 줄어들어가는 것을 환자들은 컴플레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절개법으로 수술하는 것이 좋은데 단순히 절개법만 해가지고 꼭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장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 사이 간격이 좁기 때문에 쌍꺼풀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이 또 불룩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을 충분히 제거를 하더라도 몰려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이마 거상을 동시에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매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다음으로는 절개법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20대 후반의 여성이었는데요. 눈두덩이 지방은 많지 않았는데 눈꺼풀 피부와 근육이 상당히 좀 도톰한 편이어서 매몰법으로는 조금 빨리 쌍꺼풀이 가려지겠다 싶어서 절개법을 선택했습니다. 또 자세히 보면 눈꺼풀 피부가 속눈썹을 이렇게 덮어 누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절제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절개법을 시행을 했고요. 이게 수술 후 2달인데 눈틀도 예쁘장하게 눈도 인아웃 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잘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30대 초반 여성으로 눈두덩이도 두껍고 눈꺼풀 피부도 상당히 두꺼운 편이었는데요. 특히 이제 오른쪽 눈 같은 경우 눈꼬리가 많이 처졌고 피부 처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몰법으로는 대칭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오른쪽으로는 피부 절제량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상대적으로 왼쪽은 좀 적게 함으로써 쌍꺼풀의 라인의 대칭성을 조절을 하는 그런 조금 난이도가 있었던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보면 양쪽 눈의 크기도 많이 비슷해졌고 눈꼬리 처짐도 많이 해결되면서 라인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 있죠. 네, 다음 사례는 수술 후 6주밖에 되지 않아서 그 쌍꺼풀이 좀 붓기가 덜 빠져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소개를 합니다. 앞부분에 몽고주름이 있고요. 그래서 눈 사이가 상당히 넓고 그 다음에 눈두덩이 부분이 그렇게 두껍지 않지만 피부는 상당히 두꺼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몽고주름이 있어서 눈이 짧고 눈꺼풀이 두꺼워서 잘 접히지가 않는 그런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앞트임과 절개법으로 쌍꺼풀을 해줘야 눈이 길고 시원한 그런 쌍꺼풀이 만들어지고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6주 된 모습이지만 자리를 잘 잡아가고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쌍꺼풀 수술에 대해서 염두에 두는 분들에게 좀 유익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상 저희 구원석 성형외과 TV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더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관심이 갈 만한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